자, 오늘 할 거는 조건방률이야. 조건방률. 우리 저번에 잠깐 했지만,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조건방률은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저번에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지? 우리가 우리가 1학년 근데 조건방률은 주로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하나의 어떤 집단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주로 조건방률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년이라고 하는 관점과 성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두 가지로 바라본 거야, 하나의 집단을. 자, 근데 조건방률은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일단 인원수나 개수로 나와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거든. 자, 보자. 예를 들어 여기가 4명, 5명, 3명, 2명, 2명, 여기가 7명, 6명이라고 하자. 여기가 9명이고 10명이고 8명이야. 여기는 그럼 얼마냐? 9명이네. 아이씨, 여기가 너무 많나? 상관없지 뭐. 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편의상 남자를 집합 A라고 하고 여자를 B라고 하고 1학년을 C, 2학년을 D라고 하자. 자, 일단 질문을 먼저 하면 1번 남학생의 확률 얼마? 27분의 9라는 거 알겠지? 기호로 나타내는 건 뭘까 근데? 남학생이 A잖아. A1 확률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냐면 27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어. 두 번째, 여학생의 확률은 2학년의 확률. 자, 기호로 나타내는 뭐야? P 2학년이니까 이제 답이 얼마야? 27분의 10. 27분의 10이었어. 자, 당연히 다른 말 없어도 분모는 전체 경우 27명이 총 전체 인원이니까 저절로 이렇게 나와. 자, 세 번째 보자. 세 번째 보면 남학생 이거나 2학년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답은 뭐야? 아니, 잘 봐. 기억력으로 풀지 말고 의미를 네가 생각해가지고 답을 내라고. 27분의 얼마? 남학생이거나 2학년인 학생이 몇 명 있어? 10명. 10명? 10명 이거? 얘네들은 뭐야? 남학생 아니야? 10명은 2학년인 거잖아. 남학생은 어디 갔냐고. 2학년일 확률이 10명이었잖아. 남학생이거나 2학년일 확률. 이거나는 무슨 의미야? 이거나의 의미는 또는의 의미야. 또는의 의미. 그러면 총 몇 명 나와야 되냐고. 야, 여기서 남학생이거나 2학년인 학생이 몇 명이냐고. 16명. 16명이잖아. 뭘 하네. 그냥
국어야, 국어. 우리나라 말 한 거잖아. 16명이야. 그러니까 답이 뭐야? 27분의 16이라고. 근데 기호로 나타내면 뭘까? 이것 또는 이거인 경우가 우리 앞에서 남학생이 A고 합집합 D라고 나타냈다고. A 합집합 D잖아, 저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데 이 집단을 A하고 D의 입장에서만 나타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칸을 채워보도록 하자. 자, 여기는 뭘 뜻해? 남학생도 되고 2학년도 되는 경우지 몇 명이야 여기가? 3명이지? 여기 몇 명일까 그러면? 어? 6명? 당연히 6명이지. 여기는 7명이야. 바깥은 11명이라는 경우야. 이렇게 얘를 A하고 D의 입장에서만 본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PA의 합집합 D는 어떻게 쓸 수도 있어? PA에다 PD를 더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지? 요거는 27분의 9, 얘는 27분의 10이니까 겹쳐지는 경우 이렇게 빼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지? 이런 거 있었던 거? 그래. 기호 잘 봐. 네 번째, 요게 바로 뭐였어? 남학생이고 2학년이 이렇게 물어보잖아. 여기가 뭐가 나와? 이거지, 이거는 and 그리고의 의미야. 그렇지? 기호로 나타내면 이게 뭐야?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P, A, 교집합 D라고 두는 거고 답은 뭐 나올 것 같아? 응? 아이씨, 왜 소설을 써, 임마? 남학생이고 2학년인 학생이 몇 명이야? 남학생이고 2학년인 학생이 몇 명이냐고. 3명. 그래. 근데 다른 조건 하나도 없잖아. 남학생이고 이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도 되고 2학년도 되는 학생을 뽑을 확률이라는 얘기야. 왜 괜히 어렵게 생각해? 뭐야 답이? 27분의 3이야. 왜 소설을 쓰냐고. 대충 나올 때 됐으니까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까지 알겠지? 여기는 특정 조건이 없어. 그냥 전체 경우가 조건이야. 전부 분모가 27인 경우라고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쳐봐. 자, 2학년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을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뭘까? 2학년 중에서니까 2학년이 총 몇 명이야? 10명 중에서 남학생이 몇 명 있냐고? 3명 있잖아. 이거 중에서니까 남학생은 얘도 있고 얘도 있지만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거 중에서니까. 이거 중에서 이거일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기호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2학년 중에서니까 2학년이 D지? P, D인 경우 중에서 A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낸다고. 근데 원래 분수의 의미지만 이렇게 써도 틀리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엄밀하게 옛날 타자기는 이런 거 못 나타냈거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A, 바, D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 다 같은 의미야. 답은 뭐라고? 답이 뭐야? 10분의 3이라고. 조건부, 어떤 조건 하에서
남학생, 2학년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P A 바 D, 그러니까 P D분의 A는 결국 분모는 뭐야? D인 경우 중에서야. 분자는 뭐야? PA가 아니지? 여기 3이라고 하는 건 PA인 전체 9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 중에서 A인 거는 저절로 A 교집합 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PA가 아니라 엄밀하게는 PA 교집합 D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자, 6번 보자. 자, 그러면 이번엔 남학생 중에서 2학년일 확률 하면 얼마가 돼? 다 붙여내자. 남학생 중에서니까 이게 전체 경우잖아. 남학생이 총 몇 명이야? 그래, 그 중에서 2학년이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확률이 뭐냐고. 9분의 3이라고. 뭘 헤맬 거 없어. 전체 경우를 제한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기호로 나타내면 뭐라고? P, 이번에는 남학생 중에서니까 A 중에서 D일 확률이야. 이렇게 써도 되지만 D에 플러스 A라고 써도 되고 D 바에 A라고 써도 되고 요거를 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복 많은 얘기야. 근데 얘가 얼마 나와? 9분의 3이 나온다고. 비교해볼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보자. A 바 D와 D 바 A가 결과가 같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일단 알 수 있는 게 얘도 자, 교환 법칙 조건부 확률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참고로 여기서는 남학생이고 2학년인 것과 2학년이고 남학생인 거 같은 걸 거 아니야? 얘는 뭐야? P, D 교집합 A야. 그러니까 교집합하고 조건부 확률하고 교사건 조건부 확률하고 좀 이게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런데 조건부 확률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쓴다고? 여기서는 또 P, D 바 A라고 하는 거 전체가 PA에 해당되는 거예요. A 중에서 D일 확률이지만 여기 D는 실제로는 A 교집합 D를 얘기하는 거예요. D의 A 교집합 D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의미 알겠지?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할 게 되게 많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남학생이라고 하면, 남학생을 성별로 남학생이라고 하는 걸 다른 관점, 학년의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그럼 남학생은 뭐가 있는 거야? 1학년 남학생 더하기 2학년 남학생 더하기 3학년 남학생 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기호로 나타내보자. 남학생의 확률 PA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 CD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1학년 남학생은 알다시피
A 교집합 C였어. 2학년 남학생은 A 교집합 B였고 3학년 남학생은 A 교집합 B였다고. 그래서 PA는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야. 다 풀었어? 풀었어? 다 했니? 아니요. 아직? 몰라서.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이번에는 네가 해봐.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할게. 이번에는 2학년이라고 그랬어. 2학년을 다른 관점으로 섞으면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겠지? 뭐라고 할 수 있다? 남학생. 2학년 남학생 더하기 2학년 2학년 여학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호로 나타내 볼게. 2학년이라고 하는 건 PD거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학년 남학생이니까 뭐야? A 교집합 B. D 교집합 A 혹은 뭐 A 교집합 B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D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관점을 섞어서 이야기해 주면 여기도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봐봐. 지금 요거라고. 요거 여기하고 요거 보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보면 분모에 뭐라고 돼 있어? 다 PA 교집합 D가 들어가 있지? 걔 입장에서 정리해 보자고. 그럼 얘는 일로 넘기면 PD 곱하기 PA분의 D가 되는 거야. 여기는 PA 교집합 D는 PA 곱하기 PA분의 D가 되는 거야. 그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러므로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 그냥 P 이렇게 해볼게. 그냥 A 교집합 PA 바 B라고 해볼게. PA 바 B는 뭐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된다고. 그런데 B 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라는 게 나와. 이거는 A 중에서 B인 경우니까 A인 경우 중에서 A 중에서 B이기 때문에 여기에 B는 A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B인 거니까 교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밑에 거 먼저 쓸게. PA 곱하기 PB가 A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PB 곱하기 PA가 B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암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 자, PA 곱하기 B는 요거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건 약간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식이긴 하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자. 이건 전체 중에 A 교집합 B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PA 전체 중에 A 곱하기 A 중에 A 교집합 B라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A 약분되면 얘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중에 A 교집합 B일 확률을 PA 교집합 B라고 나타내는데 전체 중에 A 곱하기 A 중에서 A 교집합 B 하면 얘가 PA고 얘가 PA분의 B를 뜻하는 거야. B가 A를 뜻하는 거야.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또는 전체 중에 B를 먼저 해줘. 그럼 여기 B분의 A 교집합 B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얘를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이 식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 문제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거 이제 확장해 볼게. 뭘 확장할 수 있냐면, 어디 보자. 자, 요거 보자, 요거 보자. 그러면 이제 확장을 해 볼게. 5 확장. 6번까지 했으니까 7번 확장. 자, 5의 확장. 자, 5에서 뭐가 나왔냐면 P
A 바 B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였어? P D분의 P A 교집합 B였던 거 기억하지? 그런데 얘를 P D를 다른 관점으로 나타내 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PD는? PD라고 하는 것은 2학년인데 그거를 성별의 관점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P D 교집합 A 더하기 P 그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여기는 P D 교집합 A라고 쓸게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자, 그런데 얘는 교집합은 위에서 교집합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P D 교집합 A는 P D 곱하기 P A가 B라고 쓸 수도 있기도 하고 P 교집합 또는 P A 곱하기 P D가 A라고 써도 된다고. 위에 거를 근데 이 경우는 위에 거를 쓸까 밑에 거를 쓸까? 당연히 밑에 거를 써야지. 왜? PD를 나타내는 건데 PD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PD가 또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겠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D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으니까 얘를 쓸 때 얘를 또 쓰지 말고 PA를 먼저 써줘. 이렇게. PA를 먼저 써주면 A가 약분되는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뒤에 이렇게 바 A가 돼야 돼. 약분되는 A를 약분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러면 D라고 써줘야겠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 B 곱하기 P D가 B가 되는 거고. 이해가지? 얘는 어떻게 돼? P A 곱하기 P D가 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자, 얘를 물어볼 때 문제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풀기도 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6번이겠지? 요걸 또 확장해 보자. 자, 이걸 확장해 볼게. 그러면 P 뭐라고? 여기 D가 A라고. 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한번 불러봐. 뭐가 나와야 돼, 이거는? PA분의 A를 또 B라고 쓸게 그냥. 근데 다른 관점을 섞어보자고. 그럼 P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교집합 C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나오지? 조건방률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면 항상 분모에서 그 일부가 분자에 나와. 왜? 조건방률은 이거 중에서 그 일부가 분자에 있는 거니까 분모를 이렇게 쫙 확장해서 쓰고 나면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분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자, 얘를 근데 교집합으로 나타내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근데 PA를 먼저 쓸까? PC를 먼저 쓸까? 당연히 PC를 먼저 써야 돼. PA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PA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자, PC 곱하기 뭐가 된다? A 바 C 더하기 P 그 다음 요거 D 곱하기 P A 바 D 더하기 P E 곱하기 P A 바 D 여기는 P D 곱하기 P A 바 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 알아야 돼. 자,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써먹길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자, 조건방률의 문제를 보면
확률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인원수나 개수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인원수나 개수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이게 답이야.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확률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다르게 응용된 경우에는 이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 그때를 대비해서 이 복잡한 걸 한 거야, 지금. 그래봤자 원리는 간단해. 요렇게 중요 표시된 것들, 특히 요것들이 생각하기 좀 힘든 거니까 잘 이해하면 되고요. 자, 어떻게 써먹는가 예 하나 들어줄게. 자,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자. 이제 예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 자, 있잖아, 뭐, 지금은 약간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핸드폰 통신사가 있는데, 점유율이 S사가 50%, K사가 30%, 그다음에 L사가 20%를 하자. 하자. 물론 요새는 더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다라고 생각해봐. 그런데 통화 불량률이 S사가 1%야. K사가 2%야. L사가 4%라고 하자. 그러면 자, 근데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서 핸드폰으로 통화 불량이 딱 나왔어. 딱 했더니 통화 불량이 나왔어. 이것이 근데 우리 동네에는 S사밖에 없거든. S사가 서비스 받기가 제일 좋아. 나머지는 멀리 가야 돼. S3은 좋겠는데. 자, 이렇게 갖다 쳐봐. 이게 조건 정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예야. 감도 안 오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봐. 이거는 일단 습관시켜야 돼. 자, 보다시피 핸드폰 통신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냐면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라는 관점으로 바라봤고 그 다음 불량이냐 정상이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표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S사, K사, L사가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정상을 뭐 D라고 하자. 여기가 불량을 E라고 하자. 똑같은 전화기를 가지고 메이커의 관점, 정상 불량의 관점으로 바라본 게 되는 거라고. 근데 자 그러면 S사가 50%래. 이거 기호로 나타내면 뭘까? 핸드폰 전체 중에서 S사 통신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절반이라는 얘기잖아. 전화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라는 얘기야. 전체 중에서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냥 PS라고 쓰면 된다고. 이게 얼마야? 0.5다. 그 다음에 K사는 PK. 이거 0.3이라는 얘기고, PL이 0.2라는 뜻이라고 지금. 이거는 다른 말이 없어도 전체 중에서라는 뜻이니까. 근데 얘는 무슨 얘기야? 통화 불량률이 S사가 1%다. 기호로 나타나는 걸까? S바. S바디는 무슨 의미야? 불량인 것 중에서 S사일 확률이 뭐잖아?
근데 이게 불량인 것 중에서 S사일 확률이 1%야? 그러면 P, D가 S. 어? P, D가 S. 그렇지, D가 S지. S사 불량률이 1인 거니까 S사 제품 중에서 불량인 게 1인 거야. 그러니까 기호로 나타내면 P, D가 S가 1%니까 0.01이라는 얘기라고. 마찬가지로 D가 아니라 불량인 거니까 2지. D는 정상인 거고. 2가 S, 그럼 P, 2가 K가 0.0이고, P, 2가 L이 0.04라는 얘기잖아. 근데 뭘 물어봤니? 통합 불량 2였다. 이미 결정됐지? 과거형으로 넘어갔지? 과거는 바꿀 수 없,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통합 불량인 중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 방정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뭐뭐 중에서라고 하는 말과 뭐뭐 이었다라고 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편가름을 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조건 방정을 나타내주는 용어야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었다. 이미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통합 불량인 것 중에서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통합 불량인 중에서 그게 S일 확률이잖아. 기호로 나타내는 뭐야? P 뭐 중에서? 불량 중에서 그 불량 중에서 이렇게 나타내. 불량 중에서 S일 확률. 내가 분수를 굳이 써주는 이유가 이게 의미가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야. 얘를 쓸 때 어떻게 써?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게 분모라고 항상 기억해. 왜? 저 S는 S일 확률 물어봤잖아. 저 PS가 응. 정상일 때 아니? PS는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핸드폰 중에서 S사 통신을 뚫어놓은 게 0.5란 얘기야. 이 안에는 정상도 있고 불량도 있겠지 물론. 그러니까 PS인 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불량 중에서 S일 확률인 거라고. 이걸 물어본 거야. 오케이? 이것이 얼마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봐봐. 자, P, S 바이는 근데 뭘 이용해야 돼? 여기 확장한 거 이걸 이용해야 돼. 그럼 분모 뭐가 돼? P. 분자는 P, S 교집합 2가 돼. 자, 이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P를 그럼 뭐가 돼? 2 교집합 S K 또 이게 될 거 아니야. 위는 이 중에 일부가 항상 들어가 있게 마련이야. 그럼 얘는 또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P2로 시작할까? PS로 시작할까? P? S로 시작해야지. 왜? 여기 P를 구하는 건데 P2로 시작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자 불러봐. P, S 곱하기 바 S 더하기 곱하기 K 더하기 P L 곱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는 그러면 P 곱하기 P 2가 S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자 PS는 얼마야? 0.5잖아. 곱하기 P 2바 S는 여기 다 구해놨지? 이거 더하기 또 불러봐. 0.3 곱하기 0.02 더하기 곱하기 분의 이걸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초점 여기가 10분의 꼴이고 100분의 꼴이니까 F제곱모에다 1000을 곱해버리자. 그럼 결국 이게 얼마 나와? 여기가. 여기는 5 나오고, 여기 5 더하기 6 더하기 8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호를 나타내면 얼마가 돼야 돼? 19분의 5다라고 해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대충 어떻게 하나 알겠지? 이게 조건 방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건 좀 어렵거든? 쉽게 푸는 거 하나 알려줄게. 자, 두 번째 방법. 자, 인원수나 개수로 환원해서 그냥 풀어주면 돼. 이거는 정상적인 풀이 방법은 아니야.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것처럼 풀면 안 돼.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 필요 없어. 이렇게 푸는 게 나아.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관점이 S4, K4, L4와 정상과 분량 이렇게 나타내라고. 자, 전체를 임의로 정해. 몇 대로 정할까? 한 40대라고 정하자. 임의로 정한 거야, 그냥. 근데, 자, 보자고. 요거를 개수로 다 환원하는 거야. 그럼 S4가 몇 대야? 5000대. 여기가 5000대라는 얘기야. 여기는 그러면 3000대지? 여기가 2000대겠네. 근데, 자, S4 분량률이 1%거든. 그러면 여기가 5000대 중에 1%니까 여기가 몇 대야? 5천의 1%잖아. 몇 대냐고? 1%. 1%를 계산 못해? 5,000분의 1. 어? 에라이 새끼야. 영두개 빼면 되잖아. 100분의 1이니까, 이 새끼야. 1%는.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몇 대 여기? 50. 50. 2%는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1%가 30이니까, 이 새끼야. 2%는 얼마냐고. 60. 에이구, 참네. 여기는 80. 80이잖아. 여기도 물론, 그러면 5천에서 50 빼면 여기가 얼마야? 4,950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건 할 필요도 없어. 왜? 물어본 게 뭐야? 물어본 게 뭐야? 통화 분량 중에서. 그러니까 분량인 것 중에서, 이거 중에서. S41 확률, 이거잖아. 그러니까, 확률은 얼마야? 5, 6, 8, 5 해주면 돼. 얘가 똑같이 나오죠. 전만 될 때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해요. 대신 전부 확률로만 나와 있으니까 개수로 특정하려면 전체를 2위로 놔야 돼. 계산하기 편하게. 많이 많으면 줄여도 되고, 개수가 그럼 소수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소수점인 채로 그냥 해도 돼. 상관없어. 그렇게 푸는 게 더 쉬워. 이게 조건방열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유형, 몇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 먼저 설명한 거야. 요거 먼저 다 공부해야 돼. 알겠지? 요거